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박싱은 아니고 출시된 지 좀 세월이 흐른 두 등산화입니다. 이 두 등산화를 제가 사용해 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등산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편차나 등산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뭐 100% 확신한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 주관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저는 토페인 잠발란 토페인 수입 업체인 호상사 직원도 아니고 캠프라인 등산 업체의 직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어떤 등산 스타일과 사용해 보고 난 뒤에 사용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잠발란 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모델이니까, 그죠? 이 제품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생산된 제품이고, 지금 두 제품 보시는 두 제품 모두가 이 회사의 각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싸고 제일 기술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리고 잠발란 토페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제일 고가 라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기간은 한 5년 정도 됐는데 실 사용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발 보시다시피 좀 많이 깨끗하죠. 깨끗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0여 회 이상은 신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 바닥이 좀 닳아가지고 미창가리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토페인에 대해서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외피는 풀그레인입니다. 풀그레인. 풀그레인인데 쉽게 말해 통가죽이죠. 통가죽입니다. 통가죽이고 보시다시피 앞쪽에는 토캡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게 아니고 앞쪽만 토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안전화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디자인은 뭐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고 제 눈에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이쁩니다. 풀그레인이고요. 풀그레인은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안감은 고텍스 4레이어 4레이어이기 때문에 좀 싼 등산화들은 고텍스가 바닥까지 안 돼 있는 등산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고텍스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요쪽 안감이 요 위에 제일 높은 부분의 발목 부분 요 안감이 또 천연 가죽입니다. 뭐 송아지 가죽인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단점이 있습니다. 요게 계단이나 요걸 처음에 신고 움직일 때는 빠직빠직하는 이상한 어떤 특유의 소리가 잡소리가 좀 납니다. 요런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쁘긴 한데 그런 소리가 조금 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창은 이제 비브람사에서 만든 노스트릭이라고 비브람도 제가 봤을 때 창이 굉장히 많은데 이 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젖은 노면에서는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특히 신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미끄러워요. 마른 날에는 뭐 접지력이 일정 부분 좋은데 젖은 노면, 특히 우리나라 화강암의 젖은 노면에서는 좀 저도 많이 좀 고전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어서 비 오는 날엔 잘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은 왁시드 브릭이고 무게는 보시다시피 지금 미창을 뺐습니다. 285 기준 994g 나옵니다. 994g. 원산지 이탈리아고요. 그 다음에 생산되는 사이즈는 235에서부터 290까지. 그리고 제가 한 5년인가 6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최초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69만원, 70만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다고 하는 OXX몰에서 샀는데 50만원 중반선에 샀습니다. 50만 5만원 정도에 주고 샀는데 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뭐 35만원으로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 막 좀 화가 나가지고 좀 따졌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뭐 변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50만원 중반에 샀습니다. 대충 이렇게 사양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캠프라인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죠. 헬리오스. 이거는 제가 지금 한 연수로 2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2년 더 된 것 같은데 등산 횟수는 실질적으로 한 14, 5회 정도 지금 사용하고 뭐 가까운 산에 갈 때도 자주 신고 있습니다. 신발이 원체 편하니까요. 요 겉감은 방수 누벅입니다. 누벅 더하기 MC 누벅이라고 뭐 두 가지 재료를 쓴 것 같은데 누벅인데 실질적으로 풀그레인하고 누벅하고 다른 게 풀그레인은 통 가죽 자체를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누벅은 뭐냐면 이 통 가죽을 한번 겉을 처리를 해서 깠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그레인보다는 누벅이 가죽 자체가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길들이기 하시기가 좀 편하고 실질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길들이기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신으면 편해요. 그다고 방수 누벅이고 보시다시피 이 모델도 플래그십 모델답게 바닥까지 고텍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발 바닥까지 고텍스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U 미드솔과 이 바닥은 리치 엣지 창입니다. 이 바닥은 이제 캠프라인 같은 경우는 접합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토페이는 노르웨이 웰딩 기법이라고 해서 이 한 땀 한 땀 다 이렇게 박은 겁니다. 조금 더 뭐 이 부분이 굉장히 더 견고하다고 하는데 수제화에서는 구두도 그렇고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고요. 밑창 빼고 285 기준 무게가 906g 나오네요. 906g. 예. 그 차이가 지금 같은 사이즈인데도 한 8g 차이. 가볍다. 이 신발이. 가볍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사이즈는 230에서 300mm까지. 조금 더 한 치수 작고 한 치수 크게 나오네요. 국산 이 캠퍼라인이. 그죠? 그리고 가격은 지금, 인터넷 기준가 거기가 29만 6천 원에서 뭐 거의 30만 원 초반대인데 29만 원 후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창은 캠프라인 밑창이고요. 그 다음에 요 창은 잠발란 밑창인데 굉장히 얇고 딱딱합니다. 쿠션감은 캠프라인 밑창이 좀 더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보이지만은 이게 뭐냐면 이제 튤리스 로드런너라고 이제 이 미국의 깔창 유명한 회사인데 이게 좀 두께감 있고 충격을 흡수를 잘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명한 깔창인데 저는 사실 이거를 여기에 넣고 안 신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자체가 원체 하다고 딱딱해서 신고 나면 굉장히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무리도 많이 오고 해서 이 로드런너를 여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냥 캠프라인은 그냥 일반 자기 순정 창을 넣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제품을 비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등산화에서 첫째로 착화감, 그 다음에 착용감, 그 다음에 방수력,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바닥의 성능, 미끄러움 정도겠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분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토페인 같은 경우는 착화감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신었을 때 발을 굉장히 잡아주고 처음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뭐 길들이기 전에는 뭐 그냥 쇠 신발을 신은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단단하고 해서 좀 편하다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무겁기 때문에 빠른 속주를 하거나 뭐 스피드 있게 하는 산행을 하시는 분은 이 신발을 신으시면 안 돼요.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발목 보호하는 능력은 뭐 보시다시피 발목까지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견고하게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착화감이 길들이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어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잘 접혀져야 되는데 처음에도 이게 잘 접혀져요. 그렇지만은 잠발라는 이게 잘 안 접혀집니다. 이게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걸 길들이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길들이기를 하려면 뭐 최소한 한 4, 5회 이상은 무조건 신고 나가서 한 서너 시간 이상은 걸어 주셔야 되고, 따로 이게 이제 딱딱한 신발을 길들이기 하는 요령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는데 처음에 길들이기 할 때는 그 요령을 몰랐습니다. 저도 그 유명한 그 등산 그 유튜버께서 하시는 말씀을 참고하자면은 신발을 놔두고요, 안에다가 이제 스프레이를 안쪽에다가 이제 밖에서 뿌리면 어차피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로 이 안쪽에다가 좀 물을 좀 뿌려 난 다음에 스며들면은 이제 신발이 좀 조금 부드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좀 넣어가지고 열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신발이 전체적으로 상온에 노출되면 가죽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깔창을 넣고 신발을 신으신 다음에 신발을 꽉 조우고 발을 바닥에 놔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굽히다 하면 자기 발 모양에 맞게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길들이기를 하면 훨씬 더 빨리 길들이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신으면서 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딱딱하기도 해서 관절에 좀 무리도 많이 오는 편이고, 한 1000고지 이상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시간에서 5시간 산행을 해보면 산행하고 온 뒤에 관절에 좀 무리도 많이 오고 피로도도 좀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뒤꿈치가 저는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이 신발이 뒤꿈치가 아파서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신발인데 사용도가 캠프라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산이나 한 2시간 이내 뭐 밀양 근교의 산이나 아니면 오토 캠핑 할 때 한 번씩 신고요. 그러니까 신발에 대한 좀 사용도가 좀 낮죠. 근데 이제 이 캠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뭐 가까운 산에 가서도 편하고 중장거리 산행을 해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쉽게 말해가 우리나라 한국인 어떤 발이나 한국인 지형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 뭐냐면 바닥이 원체 부드럽고 이게 잘 움직이다 보니까 굴곡이 좀 심한 너덜지대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돌이 울룩불룩한데 이거를 탁 밟으면 신발이 좀 탁 틀리면서 발이 안에서 약간 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의 그걸로 봤을 때는 캠프라인이 잠발람보다 조금 그 능력은 떨어진다. 그 능력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것 같네요. 뒤꿈치 아프거나 뭐 발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고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 흡수력으로 봤을 때는 상중하로 나뉘면 캠프라인은 저는 한 중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상이다. 충격 흡수를 잘 해준다.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토페인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분들은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안전하를 닮았다. 안전하 같다. 그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굉장히 좀 클래식하고 제 눈에는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이뻐 보이고 좀 단단해 보이고 견고하고요. 그런 어떤 디자인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틀릴 거고, 그리고 캠프라인도 사실 봤을 때는 클래식하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톱캡이 뒤에까지 가면서 중등산화 같은 느낌이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도 이쁘고. 저는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두 제품 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닥 성능. 바닥 성능은 사실 저는 이 비브람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아요. 마른 노면이나 그 다음에 너덜길을 갈 때는 이제 바닥이 하드해서 잘 잡아줘요. 발목이 틀리거나 하는 일은 없는데
비가 오거나 바닥이 약간 젖어 있는 부분을 밟을 때는 저도 많이 미끄러졌고, 그래 해서 전체적으로는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잘 안 신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왔을 때는 또 다르죠. 눈이 왔을 때는 여기 위에 이제 그거를 이제 뭐죠? 체인을 뭐 이렇게 끼워 가시는데, 눈 오는 날은 뭐 눈이 안 녹았다면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른 날 많이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뭐 리치 엣지는 다 하시는 거죠. 원체 우리나라 이제 화강암 바닥 지형에 잘 맞고 착착 잘 붙는데, 단점은 이제 쉽게 말해가 조금 고무가 무르다 보니까 뭐 그 조금 알이 닳아요. 닳는데 그거를 노면에 미끌리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 닳는 부분은 저는 뭐 아무런 손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프라인이 원래 뭐 원체 지금 AS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창가리도 뭐 빨리 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은 이 신발도 호불호가 있는데 좋고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등산 갔을 때 몇 분을 만나 보니까 또 뒤꿈치 아프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말이 뭐냐면, 오래 길들이 좀 길을 들이고 오래 신으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편차에 따라서 좀 나뉘진다. 몸이 좀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절이 안 아프시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 비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신는 것 같아요. 이 신발은요. 그리고 이제 캠프라인은 뭐 동네 디산부터 국립공원까지 뭐 원체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들 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좀 단점을 찾아보기 힘든 신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점수를 이야기하자면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입니다만은, 가성비 대비 가격 대비했을 때 저는 토페인에는 한 전체적인 점수를 한 7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70점 정도. 제 사용기나 뭐 사용 빈도나 편의성, 그다음에 뭐 바닥의 성능 이런 걸 따졌을 때 한 70점 정도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캠프라인 헬리오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 신발도 뭐 100% 완벽한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한두 가지가 저도 뭐 발생은 했는데, 뭐 모든 물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물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90점 정도면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신발을 신기 전에 로체란 신발로 이제 그게 한 20만 원대, 10만 원 후반대였는데, 그걸로 요 신발 신기 전에 로체도 중등산화였습니다. 그걸로 한 창가리 하고 거의 한 6, 7년 정도 신었는데, 그 신발도 굉장히 저한테 만족감을 주는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캠퍼라인의 또 단점을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여기 보면 톡캡이 있는데 톡캡이 여기 접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가죽하고 요 부분하고 잘 뜹니다. 요 벌써 떴죠. 보시면 여기 조금 떠가 있는데, 요 부분이 뜨기 때문에 특별히 뭐 방수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되지 않는데, 앞 신발도 그랬고 지금 요 모델도 그렇고 요런 톡캡이 뒤에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에 조금 벌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토페이는 톡캡이 여기 앞쪽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톡캡이 뜨는 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 가지나 돌에 쓸리면 여기 상처가 많이 나죠. 이 뒤쪽 부분에 톡캡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발에 맞는 거, 그렇게 뭐 성향이나 발에 맞는 거 선택하셔서 신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